AI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교과서의 국뽕서사, 언제까지 유한가 모방을 부끄러워 말라. 창조적 변형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실력이다. 1점 서론 21세기 역사 서술의 위기와 인지적 부조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주되어 왔으나 그 본질적인 기능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과 대중적 역사 담론은 심각한 내부적 모순, 즉 객관적 고고학적 사실과 민족주의적 감정인과 국뽕 사이의 치열한 전선 위에 서 있다. 큐어럴스미 제기한 왜 우린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문제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자괴감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인지 부조화를 정확히 관통하는 질문이다. 기엔 대한민국의 식민지 경험과 근대화를 거치며 형성해 온 방어적 민족주의가 21세기의 데이터 기반 사회와 충돌하며 발생하는 구조적인 파열음이다. 본연구는 고고학, 건축 역사, 그리고 문헌사학의 다각적인 프리즘을 통해 현재 한국 역사 교육에 만연한 과장과 왜곡의 실체를 해부한다. 기 과정에서 신라 왕경의 도시계획, 고조선의 강역 문제, 청동기 기술의 기원, 그리고 고인돌과 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건축적 계보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찬란한 고려라는 허상 대신 치열했던 적응과 극복의 역사라는 새로운 그리고 더욱 단단한 자긍심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왜곡된 역사가 주는 달콤한 위로가 아닌 냉엄한 사실이 주는 통찰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인류의 모든 지식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대, 구경 안에 갇힌 우리만의 위대한 역사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본연군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보내는 사실에 입각한 비판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어이 될 것이야. 2점 국뽕의 병리학 강화적 민족주의의 기원과 학계의 분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국뽕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단순한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라 20세기 한국사가 남긴 트라우마에 대한 집단적 강화, 기재임을 직시해야 한다. 기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정치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심리적 구조물이다. 2.1 식민사관의 트라우마와 반작용으로서의 역사. 20세기 초 일제 관변학자들은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위 식민사관을 조작해냈다. 그들은 한국사를 타율성 외부의 외의 움직임, 정체성 발전 없이 머물러 있음, 당파성 등으로 규정하며 한반도의 역사를 주변 무력이고 종속적인 것으로 격하했다. 인나일보 무허를 통해 고대 남부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한국인은 스스로 근대화를 이룰 능력이 결여된 약소한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주입하려 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이러한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극복의 방식이 사실의 복원이 아닌 정반대의 신화 창조로 흘렀다는 점이다. 식민사관이 한국은 약하고 종속적이었다고 주장했다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민족사관은 아니다. 우리는 태고적부터 거대하고 강력했으며 독자적이었다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기 과정에서 고조선은 제국으로 팽창했고 신라의 독자성은 과도하게 부각되었으며 외부의 영향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삭제되었다. 즉, 현재의 역사 왜곡은 식민지 시대에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과도한 보상, 심의가 학문적 엄밀함을 압도해버린 결과를 알 수 있다. 2.2 학계의 양극화 강화학파 대실증사. 한국 역사학계는 정치권의 양당 구도와 흡사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한쪽에는 정인보 등으로 대표되는 강화학파의 후예들이 있다. 이들은 얼과 민족 정신을 강조하며 구로선의 강역을 최대한 넓히고 민족의 독자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이들에게 역사는 객관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민족의 운을 고취하는 수단이다. 반대편에는 실증사학 또는 객관적 학파가 존재한다. 이들은 사료 비판과 고고학적 증거를 중시하지만 민족주의 진영으로부터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다거나 식민사관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합본한다. 문제는 이 두 진영 사이에 중도적 합리성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연구비를 수주하고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선명한 민족주의적 주장이 유리하며 우리는 약했지만 잘 적응했다는 식의 냉정한 분석은 패배주의로 매도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학문적 토양 위에서 교과서는 점차 객관성을 잃고 학생들에게 주입할 자긍심이라는 명목하에 편집된 서사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2.3 교육 현장의 모순 교류와 독자성의 논리적 괴리.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역사 교육은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교과서와 대중강연은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은 개방적이었고 활발한 대외 교류를 통해 문화를 꽃피웠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이고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류란 피를 저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며 특히 고대 동아시아 질서에서 선진 문물은 주로 중국어로부터 유입되었다. 활발히 교류했다면 당연히 그 영향이 문화유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를 인정하면 독자성이 훼손된다고 믿는 강박이 이러한 논리적 괴리를 낳는다. 긴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에 가깝다. 3점 사례 분석 아이 신라 왕경의 진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큐어럴스미 지적한 가장 구체적인 모순은 신라의 수도 금성경주에 대한 설명에서 드러난다. 민족주의적 서사는 신라가 당나라와 교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도시 계획만큼은 신라만의 고유한 독창성의 산물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도시 계획사적 분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3.1점 장안성 모델의 보편적 수용.
7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들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 장간청을 문명국의 표준으로 인식했다. 팔해의 상경영 천부, 일본의 헤이조쿄 나라와 해양교 교토, 그리고 신라의 금성은 모두 이 장안성을 모델로 설계되었다. 주작대로와 박리제 장안성의 핵심은 남북을 관통하는 거대한 축인 주작대로 루체다루와 바둑판처럼 구획된 거주 구역인 박리제 박리지이다. 신라 왕경 역시 이러한 격자형 도로망 그리드 시스템을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전조 우침 첸저허 진과 궁궐의 배치왕이 정사를 오르는 공간을 앞에 휴식하는 공간을 뒤에 두는 원칙이나 궁궐을 북쪽에 배치하여 남쪽을 바라보게 하는 상적 배경은 중국의 주례저리 고공기 가공지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왕경이 당나라의 장안성과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구조라고 가르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오히려 신라는 당나라는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스스로가 그 문명권의 일원임을 과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이것은 부끄러운 사대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도시공학을 도입한 혁신적인 근대화 프로젝트였다. 3.2. 지형적 제약과 창조적 변용 localization. 그렇다면 신라 왕경은 단순한 짝퉁인가? 여기서 큐레터스의 건축역사학적 관점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신라는 장안성을 모방했으되 그대로 복제할 수 없었다. 장안성은 광활한 평원에 건설된 계획도시였지만 경주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기 때문이다. 계율과 지형에 적응 신라의 도시 계획가들은 험준한 산과 서천이 이르는 경주의 지형적 한계 안에서 장안성의 이상을 구현해야 했다. 그는 격자형 도로망을 유지하되 자연 지형에 맞게 도로의 폭과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물기를 도시 내부로 끌어들여 조경에 활용했다. 두자성의 실체 진정한 신라의 독자성은 설계도 자체가 아니라 그 설계도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응용력 adaptability에 있다. 외부의 선진 문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이를 우리 땅의 현실에 맞게 소화하고 변형하여 최적의 해법을 찾아낸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진정한 신라의 능력이다. 우리는 당나라와 달랐다고 우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나라의 것을 배워 우리만의 방식으로 완성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다. 3.3. 일방적 교류의 인정 수입국으로서의 신라. 또한 교과서는 신라가 실크로드 교역의 주역으로서 서역과 활발히 교류하며 문화를 전파했다고 서술하지만 유울은 냉정한 진실을 말해준다. 경주고보에서는 로만 글라스, 로만 글라스, 황금보검, 서역인의 상시항 등 수많은 외래 유물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반대로 로마나 페르시아, 심지어 중국에서조차 신라의 문화유산이 발견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당시의 교류가 신라가 문화를 수출하는 쌍방향적 교류가 아니라 소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일방적 수입 unilateral import 형태였음을 시사한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에 끄서 세계 제국들의 문화를 열정적으로 흡수하여 자신의 문화를 살찌웠다는 사실은 신라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4점. 사례 분석 II 고조선과 고인돌, 그리고 거대한 허상. 부대사, 특히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왜곡의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문헌 기록이 부족한 이 시기야말로 상상력이 사실을 대체하기 가장 좋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일부 유사역사학의 주장이 교묘하게 대중적 역사 이식에 침투하여 고조선을 유라시아를 호령한 대제국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4.1. 환핀투의 망령 영토 지상주의의 오류.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고조선 또는 단군조선의 강력이 한반도와 만주를 넘어 중국 본토, 심지어 중앙아시아와 이스라엘까지 뻗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른바 환단고기 류의 위서들이 퍼뜨린 이러한 주장은 일부 기독교적 해석과 결합하여 한민족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지파라거나 기독교는 원래 우리의 종교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로까지 비약된다. 그러나 고고학은 냉정하다. 구대 국가가 존재했다면 반드시 남겨야 할 물적 증거 수도 유적, 성곽, 도망, 관료제의 흔적 등가 그 광활한 영토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의 분포를 근거로 들기도 하지만 긴 문화적 영향권일 수는 있어도 정치적 지배권을 의미하진 않는다. 영토의 크기가 곧 민족의 위대함이라는 19세기적 제국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유령 제국을 찾아 헤맨 꼴이 된다. 4.2. 비파형 동검의 진실 발명인가? 계승인가? 고조선의 상징적 유물인 비파형 동검 역시 독자적 발명이라는 신화에 갇혀있다. 교과서는 이를 우리 민족 고유의 독창적 유물로 가르치지만 큐레터스의 분석에 따르면 그 기원은 훨씬 복잡하고 흥미롭다. 비파형 동검의 형태적 기원은 유라시아 스텝 지역, 이게 세이마투르비노스 이메철비노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기원전 2000년기 초반 알타이 산맥에서 발원하여 피란데에서 몽골까지 순식간에 확산된 이 청동기 문화는 고도의 주조 기술과 무기 제작수를 동아시아로 전파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전파가 아니다. 세이마투르비노의 단검은 칼날과 손잡이가 하나로 된 일체형이었지만 한반도와 요령 지역의 비파형 동검은 칼날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조립식 애셈블 탭 구조를 택했다. 긴 기술적 퇴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재료 청동 칼날, 나무 옥석 손잡이를 결합하여 시각적 아름다움과 위신제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재발명이었다. 즉, 비파형 동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고유의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청동의 고속도로를 통해 유입된 선진 기술을 고조선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미감과 필요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형해낸 산물인 것이다. 이를 자극 전파 스티뮬러스 디퓨전이라 부른다. 이것이야말로 고립된 독창성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수준 높은 문명의 증거다. 3.3.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구석기 신석기 역사의 편집. 최근에 우려스러운 흐름 중 하나는 역사 교과서에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소리 축소되거나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다. 우리 역사의 시작이 돌을 깨뜨려 쓰는 미개한 모습으로 묘사된 것이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의 4대 문명에 비해 뒤처져 보인다는 열등감 때문이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단군 신화다. 적사를 인류 진화의 보편적 과정이 아닌 신화적 시도로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서사로 대체하려는 시도다. 이 역사를 과학이 아닌 종교의 영역으로 끌어내린 행위며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특별하고 완성된 존재였다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치열한 생존 투쟁과 기술적 진보의 새해, 최초급의 빗살무늬 투기 등을 지어버린 것은 우리 역사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행위다. 고점 거성문화와 수원화성 연결과 종합으로서의 건축사. 건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돌과 흙으로 쌓아올린 구조물에는 당대 사람들의 기술 수준과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의 건축 역사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면 고립된 독자성이 아니라 연결된 종합성이라는 키워드가 도출된다. 고점 1. 고인돌 왕국 밀집도의 비밀. 한반도는 전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이 밀집된 고인돌 왕국이다. 민족주의 사관은 이를 두고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강조하지만 세계사적 시각에 보면 이는 유라시아 거성문화 메갈레틱 커처의 동쪽 끝 종착지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 소롤에서 시작된 거석 건조의 아이디어는 스텝 경로를 통해 동쪽으로 전파되었고 한반도의 풍부한 화강암 자원과 계급 사회의 등장이라는 사회적 조건과 만나 폭발적인 유행을 일으켰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홍산문화 홍션 커처의 적석총 전통과의 연계성이다. 홍산의 적석총은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든다는 기술적 모티브를 제공했고 긴 훗날 고구려의 장군총이나 신라의 적석목곽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석조 건축의 계보를 형성했다. 한국의 고인돌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유라시아 서부의 거석 아이디어와 동북아시아의 적석 기술이 결합하여 탄생한 하이브리드 문명이다. 5.2. 수원화성 실학 정신과 서양 축성술의 만남. 조선 후기 정도 시대에 건설된 수원화성은 국뽕 없이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그러나 그 이유가 종종 오해되는 문화유산이다. 화성이 위대한 이유는 조선만의 고유한 공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당시 동양과 서양의 최신 기술을 모두 흡수하여 집대성한 통속한 셀렌스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최하경은 화성 설계를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 지치도쇼를 연구했다. 기책에는 1718세기 유럽의 축성술, 특히 보방법은 스타일의 성형 요새 스타일 4 이론이 담겨 있었다. 화성의 옹성, 치, 포로와 같은 방어 시설은 유럽의 능보 베슈나, 크보레븐 개념을 조선의 성곽 전통에 도입한 것이다. 구름기 역시 서양의 도르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화성은 조선이 쇠국으로 일관하던 시기에도 지기들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의 지지를 탐구하고 수용하려 했음을 보여준 증거다. 화성의 가치는 조선 고유의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 세계의 지지를 융합해낸 조선의 능력에 있다. 6점 큐레더스의 제한 데이터 시대의 역사 교육과 축적의 시간. 6.1 AI 시대.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야흐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가 검정 교과서를 통해 역사 지식을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초등학생도 챗GPT에게 신라 금성이 독자적인가, 장안성을 모방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대다. 전 세계의 박물관 데이터베이스와 고고학 연구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가 계속해서 고조선은 대제국이었다, 신라는 독창적이었다는 식의 과장된 서사를 주입한다면 학생들은 머지않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세계적 상식과 다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배신감은 교육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토지로 주입된 애국심은 극단적인 냉소주의나 자국 혐오 안티내셔널리즘으로 돌변할 것이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자긍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쉽다. 6.2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심준용이 제안하는 대안적 역사관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서사다.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극적인 성공 스토리를 역사에 부여하는 것이다. 미약한 시작의 인정. 우리 역사는 강대국인 중국 옆에서 험준한 산악지형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로마처럼 거대하지 않았고 중국처럼 문명의 발원도 아니었다. 기술적으로 뒤처진 적도 있었고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건이었다. 창대한 득태 성취거나 우리 민족은 그 불리한 조건에 굴복하지 않았다.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더 세련되게 다듬었고 신라, 몽골의 침략을 버텨냈으며 힘인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잇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2번의 경제 대국과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이것이 바로 축적의 힘이다. 전년간 축적된 적응과 극복의 유전자가 오늘날의 한강의 기적과 K컬처를 만든 원동력이다. 원래부터 위대했다고 가르친 것은 후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다. 힘들었지만 이겨냈다고 가르칠 때 학생들은 현재의 성취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진정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6.3 보조금 중독과 역사 왜곡의 상관관계.
심윤용은 문화유산 정책 연구를 통해 자생력 없는 보조금 의존 구조를 비판해왔다. 긴 역사 인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뽕 역사 교육은 국민의 정신을 애국심이라는 보조금에 의존하게 만든다. 스스로 팩트를 검증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지적 자생력을 키워준 대신 듣기 좋은 환상만을 주입하여 정신적 기만을 초래한다. 이제는 역사 교육도 보호무역에서 벗어나 자유무역의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시점 결론 왜곡된 교과서를 만든 선생님들에게 고함.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은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어서 혹은 우리 역사가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되어 국어선의 영토를 넓히고 신라의 독자성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적 배려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에게 달콤한 독을 먹인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긍심은 거짓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신라가 당나라의 장안성을 베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대신 그 험한 산골짜기 경주의 당나라의 최신 도시 계획을 적용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물기를 들고 땅을 깎아내는지 그 치열한 응용의 과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비파형 동검이 저 멀리 시베리아 벌판에서 온 기술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대신 그 기술을 받아들여 칼날과 손잡이를 따로 만든 획기적인 조립식 디자인을 고하는 앤, 그리하여 단순한 무기를 권력의 상징인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그 창조적 혁신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부는 처음부터 강대국이 아니었다고 수많은 침략과 가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남의 것을 배우고 익혀 마침내 의료소 만들어낸 생존과 성장의 역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는 원래 위대했다는 오만함보다는 우리는 부족했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서 위대해졌다는 겸손한 자신감이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은 과장된 지혜가 아니라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 용기입니다. 이제 교과서에서 어상을 걷어내고 흙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아이들의 손에 쥐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역사를 가르치는 자의 진정한 의무일 것입니다.